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5월 11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U1으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코스피가 지지대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120일 이동평균선마저 하회하면서 1940선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리스발 유럽 위기가 스스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옵션 만기, 금통위의 이벤트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3.25%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좀 시장의 분위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래저래 정치권의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로 바로 직결이 되면서 우리 증시로까지 전 세계 증시로 그 영향력이 파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20에서 그 지원하기로 했던 돈들 가운데 한 10억 유로 정도는 6월 달에 다시금 총선이 예상이 되어 있죠. 그리스에서 그때까지는 그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비꼬는 그런 발언들도 나올 정도로 그리스에 대한 정적인 그런 압박을 또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좀 많이 염려할 만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과연 몰릴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너무 그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간밤에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대외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하지만 또 오늘은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대거 발표되는 날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소비 촉진의 날에 따라서 소매 판매 결과에 대해서 특히 주목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5월 아직까지는 초반 장세인데요. 투자 손자병법에서 많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그 내용들 먼저 살펴드립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지점 정광희 대리와 함께 모멘텀 없는 장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오늘 있을 중국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전망, 영향력 알아보고 개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여수 세계 박람회에 따른 수혜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부 순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힘없이 비실비실했던 전일 국내 장과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내 시장 옵션 만기일 어제부터 이면 프로그램 매물이 출현했습니다. 이 121%선 코스피 지수 이틀째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20선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5.3포인트 하락한 1944.9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뉴욕 증시, 그리스, 스페인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좀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 심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000원 이상의 순매도를 좀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5%, 2.7% 상승한 494.2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490포인트를 지켰다는 것, 최근에 삼성전자 IT 관련, 아무래도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IT 업종들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코스닥 업종의 어떤 모습은 좀 긍정적이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별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 외국인은 SK와 하이닉스와 호남석유, 신한지수 등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태광, 소머밴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제일모직, 삼성테크인 매수를 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CJ ENM과 CJ 오쇼핑, 원익 IPS, 서울반도체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제일모직과 NC소프트, 현대차, 포스코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CJ ENM, 1인당, 이녹스, LMS 이런 종목들을 동시에 순매수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 종목으로는 LG와 현대모비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 전일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를 해서 상승세를 좀 이끌었습니다만,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9.98포인트 상승한 12,855.0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3.4포인트 상승한 1,357.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1.07포인트 하락한 2,933.64포인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가 제3당인 사회당이 마지막 지금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실패할 가능성이 좀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2차 총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되는 미국 시장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미국 재정 수지도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 재정부가 4월 재정 흑자 금액이 67조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큰 흑자액을 좀 기록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원유 역시도 서부텍사스 중진유도 7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97.08달러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추천하신 한국콜마가 있었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어제 제가 매수가를 시초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초가 대비 4.4포인트 상승하면서 장중 최고 9,590원까지 올랐었는데 오늘도 부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 목표가 10,000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 한국콜마는 이 실적 호전 저평가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약업체를 인수하면서 이 제약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제조업자 브랜드 방식, 기존에 이제 OEM과 ODM 방식에서 제조업자 브랜드 방식으로 사업 발판을 마련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장 공략주는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일단 좋은 종목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종목을 좀 신중하게 좀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종가 공략주 한국콜마 대비해서 오늘은 종목을 제가 LMS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MS는 LCD 소형 프린시트 종목이고요.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던 종목인데 LCD 소형 프린시트 분야에서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백라이트 유니트형 프린시트를 개발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부터 신제품 출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4분기에 경영세보다 좀 빨리 현재 프린시트를 두께를 축소하면서 시세를 개선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생산력도 좀 확대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신규 제품이 공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M OLED 관련 소재 진출 모멘텀인데 제가 최근에 AM OLED 아무래도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LMS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무래도 소재 산업 진출이 2월부터 지난 2월부터 공장 가격이 들어가면서 올해 8월달 정도부터 이 소재 생산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올해 실적과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00억, 24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와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점 밸류에이션 PR 22,000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역시 오늘 시초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LMS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어제 기관과 외국인은 많은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전적으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LMS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거래소는 7.58포인트 하락한 1937, 코스닥은 2포인트 이상 상승한 496포인트로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조금 넘게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반면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포스코, 기아차, 현대중공업 등 운수장비 업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눈에 띄네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보다는 많음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50% 무상증자를 발표한 셀트리온 5.68% 상승한 채 현재 장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수가 50% 1.5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권리락이라는 게 있고 난 다음에 급격한 주가 회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당한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막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규 장이 시작이 됐고요. 네, 자 7.11포인트 하락한 1937, 그리고 코스닥은 2.67포인트 상승한 496으로 오늘 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거래소부터 짚어주시죠. 예, 거래소 시장 지금 약 7.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937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의 저점 라인이 한 1937포인트 정도 됐었는데요. 어제 저점 라인 지지하는지 여부를 오늘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유로존 불안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분조차를 마감했었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도 오늘 투자 심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우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0.8%대 하락을 한 131만 5천 원대까지 주가가 좀 밀려 있고요. 현대차도 0.6% 정도, 그리고 포스코도 0.2% 정도 하락 출발을 하면서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좀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나왔는데요. 한 11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1933포인트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저점도 이탈을 하는 이런 투자 심리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이끌었다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180억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좀 잘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는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고 오늘도 지금 아침에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일단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씩 커진다면은 시장은 오늘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시작 이후에 조금 있다가 오전 중으로 중국 쪽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과연 순매수로 반전이 될 것인지 매도가 커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1930포인트대도 지금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차분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어제 121선도 이탈을 하고 오늘 또 추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1900선은 지킬 것이다. 그런 증권사들의 리포트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만은 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지나고 나면 좋은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냥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보다는 현재 수준 정도에서 좀 움직이다가 아무래도 중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는 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지금 각 종목들의 낙폭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지만 좀 차분하고 편안하게 오늘 금요일인 만큼 좀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분히 오늘 하루 장을 좀 지켜봐 주십사는 주문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이상로 대표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코스피와는 움직임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0.5% 지금 상승 마감을 하였죠.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IT 부품주들이 약진을 보이고 있으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이끌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죠. 그래서 코스피의 시총 상위주들을 이끌 만한 그런 자금적인 풍부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저는 어느 정도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중소형주, 개별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0.5%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유념 있게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을 맺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8%대 급등을 보이고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 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8%대 강한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약간의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1.5% 지금 하락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IT 전기전자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의 강보합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CJ 홈쇼핑 최근 상승 흐름이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으로 약간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 보시면 일단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최소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지금 달성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만큼 아직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 자체가 있죠. 제주도에 있는 회사 자체를 합병을 했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 종목들을 한 번 더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지금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위메이드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죠. 반등에 성공을 한 다음에 오늘은 약간의 보합권의 움직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지금 3S 같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어제도 이평선을 모으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한번 이평선을 모으고 난 다음에 21선에서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대의 급등을 보이고 있다. 어느 정도는 변곡점을 지나치는 지금 시점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테마군들 한번 테마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아몰레드 관련주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강한 테마는 아몰레드 관련 테마 말고는 눈에 띄는 종목 없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기술 테마도 있었죠. 그 종목들은 어제 와이즈 파워 말고는 대부분 다 약간의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코스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전히 개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기관만은 아직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에 임하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고 투자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55전 상승한 1144만 30전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반 글로벌 FX 시장은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진전이 있으면서 유로화 반등에 성공하였는데요. 그리스는 예정됐던 구제금융을 확보해 임박한 디폴트를 피했고요. 그리스가 2차 총선을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10일 지급하기로 했던 구제금융 분납금을 집행했고 그리스의 제3당인 사회당은 제2당인 시리자로부터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유로화 상승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로존 채무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유로존 경제가 계속 취약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유로화 강세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달러원 시장에는 1140원대에서 레벨 부담감으로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은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우조와 스페인 은행권 우려가 일단 진정되는 등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환율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일 새벽 발표된 JP모건의 파생 매매 관련 20억 달러 손실 소식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와 지속된 유로존 불안감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인 채 장중 국내 증시 및 유로화 흐름과 수급에 따른 레인지 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말 사이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한 포지션 플레이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수요를 중심으로 한 등락의 충실한 장이 연출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예상 역외 매수 수입 결제 예상 레벨은 1137원대, 중공업 및 수출 내고 예상 레벨은 1145원대인 것으로 보시면 환율 레인지는 1137원에서 1145원 예상합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채권 시장은 3년 국채 선물 104.39 강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반 미국 국채 시장은 30년 만기 국채 입찰 결과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약 1bp가량 상승한 1.8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미 재무부는 160억 달러어치의 30년 만기 국채를 입찰했는데 이번 입찰에서 낙찰금리는 3.09%로 지난 1월 이래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재정안정기금과 그리스의 42억 유로의 구제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스페인 사위은행인 방키아의 국유화로 스페인 은행 부분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면서 미 국채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매파 시그널을 보인 5월 금통위 결과로 최근의 강세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잔존한 가운데
장 초반에는 JP모건 체이스의 파생 매매 관련 20억 달러 상당의 손실 우려로 인한 위험 선호 심리가 팽배해 어제 하락 부분의 일정 부분을 만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중 발표되는 중국 CPI가 예상치인 3.6%를 하회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긴축 완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식과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채권 시장에 비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장세는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돌하면서 박스권 속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국고채 금리들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수 강도가 약해졌으나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금통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내 상황에 따른 금리 인하는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면 채권 시장 하락 시 적극적인 매도로 대응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의 예상 레인지 국고채 3년물 지표 금리는 3.38에서 3.42%, 국고채 5년 금리는 3.50%에서 3.54% 선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로부터 외환시장, 채권시장의 동향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드리는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어제 옵션 민 만기일을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또다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리포트 내용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에서는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담대한 마음과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2011년 8월과는 다른 2012년 5월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현대증권 업종 대표주의 기술적 흐름과 기관 수급 점검할 때다. 신영증권은 잠시 쉬어가는 차별화 장세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로존 탈퇴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연합하는 경우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국내 증시는 추세적인 반전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미국의 고용지표, 중국의 정책 기대감 등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재들은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능동적 매매 대응을 유지하자고 밝혔는데요. 지수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지만 총량적인 불확실성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완성차 업체의 경우 옵션 만기 이후 가벼워진 수급 구도가 기대되며 전방 산업의 공고한 이익 모멘텀을 감안할 때 아몰레드나 신차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대외약재 부각으로 코스피의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형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코스피는 190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선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심 업종은 IT 소재 장비,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신한금융투자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현대증권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전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IT 업종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유효하며 자동차 부품주도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수는 1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지점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쉬어가는 차별의 장세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협소한 그 상승 종목 폭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70까지 하락했던 그 등락주선의 반등이 차별화 완화의 본격적인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또 차별화의 전개 과정인지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의 경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불확실해서 기본적인 투자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소형주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특히 좀 드문 경우가 됩니다. 최근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쳤고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미국하고 중국에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모멘텀이 되어줄 미국과 중국의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 예상치와 실제치와의 괴리도가 커지면서 경기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책 효과로 순차적인 정상화 과정을 이루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불거진 유로존 재정위기가 반영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다소 또 혼돈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선거 이슈 부각으로 위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도 향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게 하고 있는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의 이익 개선은 여전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둘 간의 갭은 좁혀지지 않은 채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자동차 종목으로 쏠렸던 투자 매기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보다는 아직 덜 오른 기타 대형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개의 소수 종목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는 현재 진행형에 있고 고객 예탁금 역시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 불안한 상황입니다. 중형주 수익률이 강해지던 시기에는 고객 예탁금이 항상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게 볼 때는 중형주에 좀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매기가 확산되는 그 시그널로 보기에는 현재 상황들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일부 대형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등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그 외의 종목으로 다소 저변이 조금은 넓혀지고 있지만 이는 다른 종목들이 차별화를 이끌었던 IT나 자동차보다 좋다기보다는 IT나 자동차가 잠시 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른 종목에서 조금 수익률을 갖다가 올리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두드러지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혹은 반등을 위한 시그널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재 박스권 이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 위기 우려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고 이것은 계속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실적 장세기 진행해서 IT와 자동차 외에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은 또 다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최근과 같은 경기 우려 상황에서도 실적 개선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몇 종목이 좀 보입니다. 대형 IT, 자동차 종목을 제외하고 한 달 전 대비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관심에 두는 게 어떨까 합니다.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필라코리아, 대교, 에이블 CNC, 호텔신라, 하나투어 등을 갖다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가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좀 우려했던 대로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번 시장의 하락은 상당히 좀 특이점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락 자체가 계속해서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 형태의 진행을 하고 또 전저점을 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강도는 굉장히 가파르지 않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라리 급락을 해버린다면은 그만큼 빠른 급반전이 좀 나올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지금의 장세는 사실상 그 하락의 좀 근원지를 찾아간다면은 2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대형주들이 약세를 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석 달이 넘게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와중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는 또 강세를 띄웠기 때문에 종목 간의 괴리가 계속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체감적인 부분은 상당히 하락이 큽니다만은 실제 하락은 크지 않은 이런 형태의 진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하고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 한 종목만 지금 급등세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자꾸만 부담감을 주면서 네, 죄송합니다. 시장에 부담감을 주면서 자꾸만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좀 소극적인 대응을 가셔야 될 듯 하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중소형 종목들이 계속 유리하니까 좀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 써 나가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또한 약세를 타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종목 간의 차별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포트폴리오 내 중에서는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반등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도 한 6% 이상 반등 포인트를 잡았고 오늘도 다시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이제 좀 회복세를 타는 것 같고 해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수익 실현이 될 경우에는 지금은 시장 분위기상 짧게 바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인성정보라든지 C큐브 같은 종목들은 조정이 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반전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겠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산 가격 이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존 추세가 강했고 또 낙폭이 큰 상태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세를 다시 한번 또 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추가 대응 없고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만 추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 짧게라도 차익 실현하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현재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해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출발 전략, 오늘장 키워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님. 예, 어제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 시장이 좀 낙폭을 기록을 하다가 장중에 그래도 좀 낙폭을 줄였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중국 쪽에 4월 무역 흑자를 184억 달러 정도 발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1931포인트까지도 주가가 좀 밀리고 있지만 역시 오늘도 10시 반 11시 정도에 나올 중국 쪽에 경제지표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4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까지도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런 중국의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지 여부가 국내 주시장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그나마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쪽이 4월 달에 소비 촉진의 달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4월 달에는 좀 소비가 잘 되고 소매 판매가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보자면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 4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약 상승률이 한 3.2에서 3.6% 정도로 조금 안정될 그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의 물가지수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안정세를 보였을 때는 중국 쪽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 등의 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주시장에는 호재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 미국 쪽은 좀 중립 정도 그리고 유럽 쪽이 좀 불안한 가운데서 믿을 구석이 좀 중국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좀 차트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지금 21선, 61선 등의 이평선들을 좀 이탈하면서 추세가 좀 꺾인 상태.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다우 지수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추세가 좀 꺾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계속적으로 지금 연일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상해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 이후에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그래도 21선, 61선 위에 있는 가장 추세가 좋은 그런 나라는 지금 중국이라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중국 시장이 만약에 또 꺾였을 때는 시장이 더 큰 폭의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 시장이 여기서 시장을 좀 글로벌 주시장을 리드를 해야 된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오늘도 지금 일단은 중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은 좀 흘려보내면서 편안하게 시장을 살펴보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후에 발표될 중국의 경제지표와 그에 따른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해보면서 만약에 경제지표가 좀 생각대로 양호하게 나오고 중국 시장도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인다면 역시 지금 시장은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시장이 좋지 못하다면은 시장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일단 중국 시장만 살펴보면서 일단 지금 예상치로는 중국 시장의 소매 판매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지수 역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코스피 시장도 잠깐 차트를 살펴보자면 일봉상으로는 어제 지금 121선도 좀 이탈을 하면서 일봉상으로는 추세가 좀 꺾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봉상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금 추세가 한번 꺾이기보다는 좀 밀린다고 한다면 한 1900선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는 좀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주봉상 보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한 30포인트 정도밖에 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1900포인트 정도를 지지선으로 살펴보면서 중국의 경제지표가 양호했을 때는 좀 저점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 쪽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41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매도 강도가 어제보다는 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으로도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기미가 보였을 때는 좀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 시장은 일단 중국의 지표 결과에 좀 주목을 하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상호 대표께서 오늘장 키워드를 짚어드립니다. 예, 일단은 내일 여수 세계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왔죠. 오늘 밤에 개막식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한번 찝어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요, 5월 10일부터 개막을 하죠. 5월 10일부터 3개월간 이제 여수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경제올림픽이라고 흔히들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런 문화를 많이 즐기시는데 경제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여수 엑스포 자체도 가진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월드컵과 올림픽보다 일단은 행사 기간 자체가 2배에서 한 5배 정도 더 길죠. 3개월이니까요. 그리고 예산은 10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장객 수는 딱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만큼 여수 엑스포 자체가 큰 행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세계 엑스포 기간 중에요. 일단은 관광객 수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약 8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또 방문할 것이라고 그렇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은 약 1조 3천억 원 정도가 소비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70%가량이 전라남도 지역이죠.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생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해양산업과 일단 지역 발전 효과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내 해양 관광이나 레저, 해양 레포츠 산업에도 관심을 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관광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관광객 자체가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수 엑스포 관련주로 해서 벌써 테마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일단은 영향을 받는 종목군 위주로 다 되어 있는데 뭐 도로나 항만, 철도 그리고 대규모 숙박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동산 가치 증가나 엑스포 기간 각종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군 위주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동원 에스텍이나 태경화학 그리고 동성 하이캠이나 동원 시스템즈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돌아다니는 정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기관에서 조사한 또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관광객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일단 대형주 위주였죠. 그리고 일단 한번 몇 가지 짚어드리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는다고 기관에서는 내다봤습니다. 일단은 여수 엑스포 개최 기간 도중에 관람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매출이 상승이 기대가 된다 해서 호텔 신라를 톱픽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GKL을 들 수가 있겠는데 GKL 같은 경우에도 비용 절감에 성공이 되면서 외국인 입국자가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매출이나 수익성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좀 더 경쟁력이 강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관에서는 좋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조금 지금 빠지는 모습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신고가 부근이죠.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켜보시자, 꾸준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ENC나 뭐 YN텍 같은 종목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YN텍 같은 경우에도 여수 산업단지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EN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죠. 해상전자 통신 장비 업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트 같은데 이런 해상용 장비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기관에서 조사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로 접할 수 있는 종목들 말고 이렇게 기관에서 조사한 종목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엑스포가 여수에서 내일부터 개막이 되기 때문에 그 점 한번 눈여겨서 테마군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군을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투자 전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지금 살펴보자면은 좀 의약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밀리자 지금 증권 업종이 좀 가장 많이 밀리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 최근에는 좀 좋지 못하면서 밀리고 있는데요. 또 건설 업종이 좀 밀리는 부분도 오늘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건설 업종이 현재 0.7%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 업종 같은 경우가 어제 정부에서 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에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그런 리포트들을 좀 상당히 많이 내놓았는데요. 뭐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가 그렇듯이 이번에도 리포트가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좋지 못한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DTI라고 할 수 있는 총 부채 상환 비율 완화 조치를 좀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오늘의 주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자면은 건설주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좀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좀 어제 건설주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 일정 부분은 반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또 대형 건설주들이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10만 5천 원까지도 주가가 좀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한 9만 5천 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 뭐 GS건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대건설도 7만 원을 이탈을 했고 GS건설도 8만 원을 이탈을 했고, 이렇게 좀 대형 건설주들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는 뭔가 계속적으로 좀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 역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에서 건설업종은 이렇게 밀릴 때는 좀 계속적으로 저점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주 쪽에서는 오늘 현대중공업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특히나 지금 조선주와 자동차 쪽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의 낙폭 가장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유로존의 우려, 프랑스의 대선 결과와 그리스의 총선 결과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면서 이번 주에는 좀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조선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로존의 우려 증가로 낙폭이 크지만 조선주 역시 계속적인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에서 드릴십 수주를 발표했었고요. 뭐 계속적으로 드릴십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이쪽으로는 수주가 아마 조선 빅3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 이번 주에 낙폭이 컸었고, 또 유럽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면, 결국은 또 유럽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국내 주 시장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주도주로 조선주가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지금의 시장 만약에 매수를 하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찾는다면 조선주 쪽과 건설주 쪽을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조선주와 건설주 쪽이 지금 뭐 밀리고 있지만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조선 건설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상로 대표께서는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IT 전기전자죠. 그 중에서도 IT 부품주 쪽으로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몰레드 관련주라든지 터치패널 관련주, 그리고 FCB 관련주,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주 이렇게 해서 순환매식으로 기관이 조금씩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많이 이끌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IT 부품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갤럭시 S3의 발표나 또 옵티머스 LT2에 또 발표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 전기전자는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약간의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관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수급 자체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요.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침체된 수도권의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죠. 하지만 거기에 대책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특정 다수로 그냥 건설주가 자체가 대부분 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강남과 재건축 위주의 대책이죠.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 시공권 잔고가 많은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현대산업 이렇게 제한적으로 약간의 유리한 입장인 거지 다른 건설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현대산업 같은 종목들 그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베네핏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수장 엽종 쪽으로 약간의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일 뿐이죠. 지금 저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4거래일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이런 부분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경우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 쪽으로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어디를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종목군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망의 자세 그리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시기지 그렇게 어불성설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부증권 신논현역 GM의 김성원 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9.5포인트 하락한 193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53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 중입니다. 모멘텀 없이 변수만 부각되는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그리스를 필두로 유럽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전일 옵션 만기는 프로그램 3,200억 원가량의 매도가 순조롭게 소화되면서 큰 변동성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금일은 코스피가 약 1930에서 50포인트 내외, 다음 주는 1910에서 2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현재 시장 상황에서 오늘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 출신이 주축이 돼서 98년 설립된 반도체 패키지 회사 바른전자입니다. 초창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등에 납품을 해왔으나 이제는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독자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부품 회사론 드물게 삼성전자 납품 비중은 매우 적은 대신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매출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에 힘입어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세종 대표는 사업 초기 삼성전자 납품 위주로 운영을 했지만 최근에 전체 매출 가운데 아주 일부만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최근엔 유럽과 중동의 반도체 유통사에도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바른전자가 올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독자 개발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와 램스 기술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기존 하드 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크기도 훨씬 작아서 차세대 저장 장치로서 각광받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바른전자가 유일하게 제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불량률이 극히 낮아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올 하반기부터 SSD 관련 매출이 본격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램스 역시 바른전자가 기대를 많이 갖는 제품인데요.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센서로서 스마트 기기나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고 모듈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완료해서 조만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 대표는 램스는 자동차 블랙박스, 로봇, 스마트 기기 등 적용 대상이 무궁무진하다며 램스를 껍데기 없이 초소형 상태로 기계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인베디드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 목표가 지난해보다 25% 성장한 2,500억 원 이상 잡고 있고 이미 1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SSD와 램스 매출도 올해 전체 약 5%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잡아주시죠. 네, 현 주가는 PBR 1.4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최근 투자했던 아이스테이션의 상장 폐지로 주가가 충격을 받았지만 올해 스마트 기기 시장 확대와 더불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천원선 지지가 확보가 되면 재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21선과 61선이 만나는 1,200원 돌파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980원에서 1,020원, 1차 목표가 1,200원, 2차 2,400원, 손절가 9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 발굴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는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2번 정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지금 또 매수 타이밍에 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자면은 2012년도 벌써 지금 5월 초인데요. 약 58억 달러 정도 수주를 하면서 올해 목표액의 약 45% 정도 수주를 좀 하는 그래도 이 정도 추세라면은 연간 목표액 정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은 드레시비라든가 해양 플랜트 수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잡힐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한 4만 원 아래서는 좀 매수를 하고 이제 4만 한 2천 원 정도 그 정도가 단기 박스권 상단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살펴보더라도 이번 주에 주가가 거의 지금 4만 2천 원대부터 낙폭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 주 5월 2일 날 같은 경우 42,350원을 찍고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에 낙폭을 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121선에서 아랫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1.5% 정도 밀리고 있지만 아래로 손절 라인은 좀 상당히 짧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121선 정도로 잡으면은 35,500원 정도. 그러면은 약 현재 가격대에서 2%,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한 4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낙폭이 단기적으로 컸기 때문에 낙폭 과대일 때는 기술적 반등이 4만 원대까지는 좀 상당히 쉽게 올라갈 것 같고 조금 욕심을 내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 달 이내에 4만 2천 원대 정도는 회복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대비 손절가 짧고 목표가는 한 1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삼성중공업을 현재가 아래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께서는요. 네, 저는 오늘 삼령 E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삼령 ENC 같은 경우에 요소엑스포 일단은 관련주죠. 그래서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일단 해양 전자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해양용 뭐 내비게이션을 만들거나 선박 전자장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소엑스포 관련주로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점이 한 개가 있죠. 일단은 유통 물량 자체가 지금 총 주식 수가 880만 주인데요. 거기서 이제 유통 물량 자체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60% 정도가 벌써 어느 정도는 읽고 난다 60%를 빼고 나면 350만 주에서 한 4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된다는 말, 유통 물량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나왔죠. 오늘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평소 때는 10,000주 미만이 나올 때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3만 5천 주가 나왔는데 평소 때는 거래가 그렇게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작전 세력이 가미가 되게 되면 그만큼 홀리기 쉬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적인 가치를 한번 따지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고요. 유보율도 높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주식 자체를 가지고 있죠.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안정된 종목으로 한번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소엑스포 관련주 종목들을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뭐 기업 실적적인 부분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삼성 ENC는 꾸준히 실적 자체가 성장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약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손해는 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같은 위치 같은 경우에 지금 맥점까지 올라왔죠. 이걸 흔히들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변곡점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매물을 어느 정도 많이 소화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 없이도 쉽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분봉상으로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리면 원래는 6,300원 예상 왔었는데요. 지금 한 6,4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잡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7,000원 정도 보시면 상당히 좋은 패턴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형 ENC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연 노즈스타 이상로 대표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시부터는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 진행됩니다. 전화, 문자 양쪽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새로 새 단장한 저희 홈페이지도 한번 꼭 들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